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약속의 9월 두 배 폭등을 준비해라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주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영상들 한 주에 하나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두산중공업에서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가져가고 현재 있는데 많이 지루하셨을 겁니다. 급등 뒤에 굉장히 횡보세가 너무 많이 길어지면서 도대체 언제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요즘 시장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을 시청하셔도 이 기업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태까지 안 좋았던 실적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그죠?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좋은 주식도요, 아무리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당장에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올라갈지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재료가 터질 것 같은데 잠잠하죠. 도대체 왜 안 터졌는지 자세한 이야기 뜯어보면서 이 두산중공업 언제부터 출발할 수 있는지 정말 9월 달에는 이 약속의 9월이라고 하는 9월 달에는 정말 올라갈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항상 금요일마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산중공업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구독 버튼 클릭하시고 눌러주셨다가 매주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올라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현재 타이밍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이 드리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중국의 지도입니다. 중국 아시아 대륙 지도에 여기 한국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에요. 네, 여기서 바로 중국의 왼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 굉장히 핫하죠. 이게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아프라고 적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지역에 원래는 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무장 단체가 있었고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군을 파견해서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군이 아이러니하게도 병력을 빼게 되죠. 그전에도 이 탈레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기 직전에 미군이 개입한 거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미군이 빠지게 되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는 건 뭐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였죠. 그렇다 보니까 빠지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지역은 탈레반이 지금 현재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지역이요. 중국과 파키스탄, 인도와 이어진 지역인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이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국 지역 중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지만 자치구라는 게 있거든요. 주요 소수민족의 자치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 보이죠? 보통 자치구들은 뭐가 다른 거냐면 종교가 다릅니다. 그죠? 이게 워낙에 종교의 색이 짙다 보니까 이 지역에 그 국가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이 지역에 굉장히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래 너네끼리 잘 자치구를 해서 다스리면서 살아라 하지만 너는 중국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죠. 근데 이번에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탈레반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이제 화면에 보이시듯이 위구르족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위구르족이요. 이 바로 종교적 특색이 뭐냐? 이슬람이고요. 지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 사람 무장단체 탈레반도요.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즉 기존에 안 그래도 분리 독립심이 강한 지금 위구르족 입장에서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땅덩어리가 거의 이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위구르족 입장에서는 탈레반을 개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과 잘못하면 탈레반 무장단체가 전면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자금들의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됩니다.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던 국가 어디겠습니까? 이 미국이죠. 미국의 달러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금 자산도 저가 있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로 자금들이 쭉 이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중국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금 이탈이 굉장히 심했고요. 위안화에서 달러로 바꿔서 환전해서 자금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이것이 드러났죠. 우리나라가 워낙에 중국에 가깝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준항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금 이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 필수 영상 화면에 보시면 이재준의 상한가 랠리 바로 하단에 나오면 2021년 투자 필수 영상이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흔들리는 거예요, 핵심은. 이렇게 환율이 흔들리다 보면 어떤 단점이 나오게 되냐? 증시가 힘이 없어요. 외국계 자금이 결국 이탈하자는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또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왜 이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미국 나스닥 종합 지수에 자금들이 몰리게 됩니다. 똑같이 악재에 떨어졌더라도 반등하는 규모가 달라요. 왜? 여기는 자금이 몰리고 위는 자금이 빠져나갔으니까요.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자로 차트 수정이 안 됐는데 차트 보시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반등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힘이 없는 굉장히 애매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게 잘못해서 환율 전쟁이 만약에 이게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데 환율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요.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2018년도 20년도 환율 전쟁의 구조인데요. 미국 종합 지수는 역시나 흔들리긴 했지만 신고가를 갱신하는 우상향 패턴을 보인가 하면 한국 시장은 2018년도부터 20년도 전 19년도 말까지 우하향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히 반등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떨어지는 낙폭이 더 컸고 외국인들이 근본적으로 환 변화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수는 굉장히 힘이 없는 증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 시장, 실적 우량주 시장이 안 되겠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기업의 가치랑 상관없이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환율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해서 환율 전쟁이 길어지면.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적 우량주 종목들이 아닌 슬슬 현금에 대한 비중과 테마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죠. 자신 없으시면 그냥 현금 비중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고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현재 지금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그 정치 테마주하고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위주로 급등하잖아요. 그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셀트리온도 움직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죠?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HLB도 뭐 암학회 관련 이슈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큰 파동이 보인 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 협약 맺으면서 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급등하는 이유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권 종목들로 이슈가 나온 반등한 종목들인가 크게 치고 나간 종목들도 있었죠. 3일 같은 종목들 한국선제 뭐 다 정치 테마주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급등한 이런 종목들 다 정치 테마주 종목들 위주로 파동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책주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정책주가 잘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역시나 이 두산중공업 잘 움직일 거예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분명히 8월 말 뭐 그리고 9월부터 움직인다 설명드렸었는데 왜 안 움직이냐 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더니요. 최근에는 정부도 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부 다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대선 직전에 지지율을 얻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 적극적인 최근에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 움직인 적 있죠. 세종시하고 여수.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항하는 국민의힘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뭐랬냐면 국민의 약속 비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죠. 토론은 없어졌고 7분 동안 간단한 발표만 진행되게 됩니다. 이상하죠. 원래 예정됐던 걸 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마무리했는데요.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비전 발표 직전에 바로 윤희숙
의원에 이제 붙인 땅 투기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 이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었던 분에게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 후보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키워드가 부동산하고 비핵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 최재형 관련된 인물이 최근에 원전 폐쇄 관련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이야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서 원전을 폐쇄시켰다,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30%대로 떨어지는 계기가 됐던 게 이때 타이밍입니다. 실제 11월 달이죠. 2022년 11월. 여기도 보시면 11월입니다. 이때 당시 떨어지게 됩니다. 부정평가가 늘어났고요. 긍정평가가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시작됐던 강력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 부동산 대책이란 게 나오게 됐는데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온 타임이 바로 이때죠. 3월달. 이때 정확히 어떤 정책 이야기가 터졌냐면 부동산 정책 플러스 LH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LH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계기가 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주자에 나섰던 인물이 이런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한 의혹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사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잘못해서 이 사건이 크게 알려졌다가 자신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토론회를 하면 당연히 부동산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어떻게 살릴 것인지, 부동산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이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당에 불리하다라는 생각하에 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맹탕이라는 비난을 먹으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하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세하게 얘기 안 나온 거죠. 그죠. 원래는 뭐 이런 사건이 안 터졌다라고 한다면 원래 이런저런 정책들 언론에서 뜨겁게 다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정말 이슈화가 될 것 같느냐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슈화 될 것 같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면서 좀 미뤄지게 된 거죠. 게다가 윤희숙 의원이 지금 전 아버지의 농지 매각 후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발가벗고 조사를 받겠다라고 공수처에 직접 자기가 자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9월 달에 약속의 9월에 분명히 이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워낙에 최대 약점이었던 이 두산중공업 실적도 개선됐죠. 그죠? 화면에 보이시는 거 두산중공업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워낙에 좋아졌고 안 그래도 기술력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 테마 이슈 나왔을 때 대장주격 종목으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실제 두산중공업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 종목으로도 주목받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풍력주로 올라갔었잖아요. 풍력이면 풍력, 가스터비면 가스터비, 소형원전이면 소형원전. 결국엔 이렇게 친환경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두산중공업이 타이밍만 맞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3일 같이 이거 최근에 이 홍준표 관련 종목이죠. 주가가 터지기 시작하면 100%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현재 3일하고 차트를 비교해 보면 어때요? 딱 3일이 급등하기 직전 자리에 나와 있는 타이밍하고 두산중공업의 타이밍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께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9월달 이후부터 10월달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받으면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만들어진 차트이니까 기회는 오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수익 실현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슈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꼭 시장에서 하셔야 되는 건 하나 더 강조해 드릴 게 있어요. 하셔야 되는 건 이런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 이외에는 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실제 2018년도 당시에 이게 환율 전쟁이 지속되게 되면서 증시가 한번 폭락한 다음에 바로 떨구지 않고 이렇게 좀 탈출할 기회를 주거든요. 탈출할 기회를 줄 때 좀 현금 비중을 놀려 두셨다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그때 다시
매수해서 짧게 보고 팔고, 그죠? 피해가서 피했다가 다시 짧게 보고 사서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안전한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도 지금 고점에서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죠. 지금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 여러분들께서 종목들 잘 현금 비중 좀 늘려두시면 시장의 악재도 피하고 이런 두산중업 같은 종목들 수익도 보면서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한 시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드렸던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 영상 꼭 시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를 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85% 확률, 원래 기존에 90%였다가 순절 좀 치면서 떨어졌습니다. 85% 확률로 여러분께 많은 종목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우진 30%, 뭐 삼국전자인증 18%, 한국전자인증 8%, 삼성에센시 21%, 펄어비스는 손절, 이구산업 14%, SK바이오사이언스 120% 급등했죠. 최종적으로는 그죠? 수정 안 했네요. 에이테크 솔루션 8%, 아진엑스텐 16%, 3일 최근에 100%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항상 확률 높은 매매,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률 높은 매매가 이 힘든 시장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도전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편입해서 수익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 추천해드리지만 하나 더 시황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 꼭 봐야 돼라고 하시겠지만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직접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정리해두고 있거든요. 딱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 상한가 분석, 뭐 상한가 분석글에 보통 장시작전 시황도 올려드립니다. 아침의 시황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관심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 마감한 다음에 상승 특징 종목들도 쭉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만한 테마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거든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지. 역시나 이런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승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과 함께 이렇게 시황 분석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안드로이드 링크, 아이폰 링크를 통해서 각자 맞는 걸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장 뭐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나 두산종업, 뭐 한국선제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죠. 다만 우리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 통해서 많은 수익들 이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수익 실현으로 꼭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혼자가 힘드시다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